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만들어 볼 애플리케이션은 지진 정보를 조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있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갓 다운로드해서.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 데이터를 XML이나 JSON 같은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지진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볼 내용은, 여기에 지금 이 앱은 여기에 어떤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볼 거고, 지금 이 데이터는 그냥 임의로 그냥 손으로 넣어서 지진 데이터를 그냥 표시한 것이고, 아직 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지는 않고 데이터를 그냥 넣어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런 걸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쭉 보이게 하는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지진 데이터 보이는 화면 있죠? 그 액티비티에 뷰들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템들을 나타내는 뷰가 리사이클러 뷰라는 뷰입니다. 근데 이 리사이클러 뷰는 뭔가 하면, 여기 이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건 다 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진 데이터 하나가 텍스트 뷰라는 뷰예요. 텍스트 뷰라는. 그래서 지진 데이터 하나가 텍스트 뷰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진이 많으면 이게 계속 텍스트 뷰가 나타날 테고, 이걸 스크롤을 이렇게 쭉 하면 이 텍스트 뷰가 아래 위로 스크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가면 요게 이제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미지 뷰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스크롤하면 막 수천 개씩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뷰들을 화면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뷰 객체를 생성할 거 아닙니까? 생성해서 수천 개를 생성해서 스크롤한다면 메모리를 엄청 많이 차지하겠죠.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또 속도도 많이 느려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많은 뷰들이 아래 위로 현재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으면, 이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은 뷰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뷰들을 위해서 이 뷰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뷰를 만들지 않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뷰만 이렇게 등장하게 하려면 요 몇 개의 뷰만 딱 남겨둬서 화면에 스크롤돼서 지나간 뷰들은 메모리에서 없애버리고, 그 메모리 없애버리고 이 뷰 객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뷰 객체를 일정하게만 만들고, 스크롤해서 지나가 버린 뷰들은 그 뷰를 밑에 스크롤되는 다른 데이터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뷰를 재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리사이클러 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뷰들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뷰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지나갔던 뷰는 없애버리지 않고, 메모리에서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뷰를 스크롤할 때 새로 만들어지는 뷰를 위해서 새로 만들지 않고, 지나갔던 뷰를 재사용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사이클러 뷰고, 또 하나는 지진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진 데이터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진 데이터가 earthquake이라는 타입으로 지진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이 지진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지진 데이터를 저장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리스트로 저장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저장할 텐데, 하여튼 리스트 형태로 지진 데이터를 저장하면, 리사이클러 뷰에 어댑터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어댑터는 뭔가 하면 이 데이터, 여기 있는 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뷰를 만드는데, 이 뷰를 자동으로 만들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어댑터 객체예요. 그러면 어댑터 객체도 이 자기가 표시할 그 뷰가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요 포인트가 있고 레퍼런스도 있고, 이 리사이클러 뷰도 사실은 어댑터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있어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리사이클러 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제공하는 메소드가, 여기 지금
이 지진 데이터가 총 몇 개냐 개수를 리턴하는 개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스크롤이 될 때 요 어댑터 객체한테 여기에 표시해야 될 뷰 있죠. 요 뷰를 만들어 달라고 얘한테 어댑터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댑터는 지진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요. 데이터를 하나 꺼내 가지고 이 지진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뷰 객체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뷰 홀더라고 하는데 요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는 레이아웃이 필요하죠. 화면을 어떤 모양으로 그 뷰를 꾸며야 될지 요 안을 어떤 모양으로 꾸며야 될지를 저장하고 있는 여기 XML 레이아웃 파일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뷰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뷰 객체를 만들어서 그 뷰를 리턴합니다. 그럼 리사이클러 뷰는 그 객체를 화면에다가 이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사이클러 뷰는 어댑터 객체한테 또 그 다음 지진 데이터에 대한 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얘가 리턴하겠죠. 어댑터가. 그러면 그 다음 어댑터가 리턴하는 것을 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뷰를 다 이렇게 쫙 붙이는데 리사이클러 뷰는 화면에 보이는 것만 딱 표시하고 있다가 스크롤 하죠. 그러면 얘한테 또 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어댑터는 이 화면에 나타날 뷰 일부만 여기 뷰를 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이제 얘가 올라가면 사라지겠죠. 화면에 안 보이겠죠. 그럼 안 보이는 뷰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뷰 객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리턴할 때는 이 뷰 객체에다가 새로운 지진 데이터를 덮어 씌워 가지고 얘를 리턴하면 요 객체를 리턴하면 이 객체를 리사이클러 뷰가 밑에다 딱 붙이는 요 밑에다 딱 붙이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니까 이 어댑터는 몇 개의 뷰 객체만 갖고 있다가 계속 재사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뒤에 계속 덧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몇만 개의 뷰를 스크롤 하더라도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뷰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가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가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phone and table, phone and 태블릿이요, 태블릿. 그 다음에 empty activity, 안드로이드 미니멈 API 레벨은 16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요건 옛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서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때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기서 파일 메뉴를 눌러요. 파일 메뉴를 누르고 New를 눌러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Phone and Tablet이라고 있죠. 요걸 선택을 하고 Empty Activity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앱의 이름을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앱 이름은 뭘로 적어주는가 하면 earthquake이라고 적어줍시다. 지진 데이터를 보여주는 earthquake 이렇게 하고 요것은 이제 요 이름은 사실은 요 이름은 사용자가 보는 이름이에요. 사용자가 보는 이름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시스템에서 이 앱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지정하는 앱 이름은 패키지 네임. 그러니까 자바에서의 패키지 네임으로 유일하게 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앱 이름은 안드로이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일해야 돼요. 유일한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여기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com.professional android professional android apps earthquake
오케이. 그렇게 이제 앱 이름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걸 이제 체크 표시를 요걸 해야 됩니다. 요걸 체크를 합시다. 이거는 뭔가 하면 원래 이제 그 안드로이드는 얘가 버전이 초기 버전이 있었고 초기 버전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 개선한 버전이 있었어요. 개선한 버전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옛날 버전 코드도 상위 호환성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초기 버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제거하거나 바꾸면서 개선된 버전이 만들어졌는데 상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Support Library라는 것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개선한 버전이 여러 가지 개선 버전이 쭉 만들어졌는데 상위 호환성을 위해서 Support Library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갖다가 이름을 Android X라는 이름으로 상위 호환성을 위한 버전들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요걸 체크하지 않으면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안드로이드 X를 쓰겠다라는 건데 요걸 체크하면 옛날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버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그 코드는 요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나 안드로이드 X나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는 코드를 짤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API 레벨 요건 16으로 이렇게 젤리빈부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이제 빌드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런이 안 되네요. 그죠? 좀 기다려 보죠. 그래서 여기 런 앱이 있어요. 제일 윗칸에 보면 이게 스크롤이 돼 버려서 그런데 런 앱을 여러분 안 보이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런 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에뮬레이터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에뮬레이터는 이미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에뮬레이터에서 에뮬레이터가 뜨면서 지금 요 만들었던 앱이 그 폰에 설치가 될 겁니다. 에뮬레이터 이제 부팅하는 데 시간이 좀 제법 걸리죠. 그러면 아무 코드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헬로 월드 만들어 봤죠? 그게 이제 이게 뜨겠죠, 처음에. 그래서 밑에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면 여기 이런데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이런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나왔었는데 지나가 버렸죠. 자, 헬로 월드 이렇게 떴죠. 그리고 earthquake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용자가 보는 앱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패키지명, 이 패키지명 있죠. 이게 시스템이 보는 이 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 earthquake 클래스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earthquake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이름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지진 데이터는 이런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id라는 것은 지진 데이터마다 id 하나를 부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도 적고,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상세 정보고, m 로케이션은 지진이 발생한 위치, 위도 경도죠. 매그니튜드는 진도 얼마냐 이런 것이고, 링크는 그 지진에 대한 그 웹페이지 링크를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get이라는 함수들은 이 값들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함수들이 이제 이렇게 6개가 있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지진 데이터에 대한 생성자예요. 그죠? earthquake의 지진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다 인자로, 생성자에서 인자로 받아서 메소드에, 인스턴스 필드에다가 다 값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toString인데, 리사이클러 뷰에 텍스트 뷰에 지진 데이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진 데이터에 나타날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toString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각각의 뷰에 텍스트 뷰에 요 어떤 earthquake 객체를 대응을 해 놓으면 결국 이 earthquake 데이터에 대한 문자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형태가 디폴트 동작이에요. 그럴 때 보면 요 지진 발생 날짜 있죠. simple date format이라는 건 날짜를 어떤 형태로 보일 거냐. 그리고 시분, 여기 이제 시분이에요. 시분, H가 시고 M이 분입니다. 두 자리씩 시분을 표시하고, 그 시분을 표시하는 형식이 local US라는 건 미국에서 표시하는 형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ate이라는 게 여기 있죠. date이라는 요 date을, 요 지진에 대한 발생 날짜를 이 앞에서 만든 이 포맷에 맞추어서 문자로 날짜를 리턴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하고 진도하고 상세 정보를 그 스트링을 결합해 가지고 리턴해서 그 결과를 이 지진 데이터 항목에다가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override라고 되어 있는 건 상위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하위 클래스에서 overriding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적어주면 overriding 할 때 실수로 클래스의 이름이나 여기 실수로 여기 이거 클래스의 모양이 이 함수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실수로 return type이나 혹은 인자 같은 게 잘못 작성할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override라는 걸 적어줍니다. 안 적어줘도 되지만 적어주면 더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또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equals라는 메소드도 override 있죠. 이것도 equals는 인자로 받은 이 오브젝트와 현재 this 오브젝트하고 같은 건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earthquake, 인자로 받은 게 earthquake이 아니면 비교할 필요도 없죠. 이 instance of earthquake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하고, 그렇다면 이 인자로 받은 오브젝트를 earthquake로 그 형 변화를 한 다음에 id를 비교합니다. 그 객체의 id하고 this 객체의 id하고 내용이 같으냐, content equals에서 내용이 같으냐로 비교합니다.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두 개가 동일한 지진 데이터다라고 return하는 함수를 만들면 earthquake 함수 그 클래스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를 따라서 해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요. 누르면 U가 있죠. 여기에 Java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Java 클래스를 선택하면 클래스 이름을 물어요. 그러면 earthquake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earthquake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private 하고 string mid 이렇게 여러분도 따라 해봅니다. string mdetails. 근데 여기 데이시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데이시 빨갛게 가면 import class라는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시 두 군데서 정의되어 있어요. Java SQL, Java util 두 군데서 date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 모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명시적으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Java util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Java util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항목이 여기에 import라는 문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생겨서 빨간 오류가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ivate location and location. 그러면 여기 지금 로케이션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모호하지 않은 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로케이션이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로케이션이라고 했더니 이게 로케이션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었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되게 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를 누르면 세팅즈라는 게 있어요. 세팅즈를 클릭하면 이제 세팅스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때 에디터를 선택합니다. 에디터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게 에디터를 누릅니다. 그럼 제너럴이라고 있죠. 제너럴 눌러요. 그러면 auto import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요걸 눌러줘야 됩니다. 요걸 add unambiguous imports on the fly. 그러면 on the fly라는 건 뭔가 하면 타이핑을 막 하면 즉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해주느냐?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은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임포트를 자동해준다.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케이션에 자동으로 안 들어갔다면 이게 이게 체크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체크가 안 되는 게 디폴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면 다음부터는 이게 체크된 상태로 될 거니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케이 버튼 누르면 이제 임포트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아까 데이셋에서는 왜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됐는가 하면 이게 java.util에도 데이시 있고 java.sql에도 데이시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스를 써야 될지 이 데이스를 써야 될지 모호하죠. 그럴 때는 프로그래머가 둘 중에 무엇인가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나올 때 지정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까 앞전에 있었죠. 자, 이제부터는 모호하지 않은 클래스는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어서 편리하게 이제 임포트가 될 겁니다. 또 보죠. 로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private magnitude. 잘못 눌러졌네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리턴 받는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어야 되죠. 이 보면 타이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이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죠? 그래서 return m location 하면 딱 나타나죠. 엔터 키를 누르면 이게 바로 그냥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이런 건.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그 변수들을 return하는 get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생성자를 만들어 보죠. 생성자는 earthquake이죠. earthquake 생성자를 만드는데 인자는 처음엔 string, 그 다음에 date, 그 다음에 details, 그 다음에 location, 그 다음에 magnitude,
그다음에 링크 이렇게 이제 인자를 받죠. 그런 다음 그다음에 로케이션 그다음에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링크는 링크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to string을 해요. override 할 거예요. override 하면 여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implement method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면 override 할 수 있는 method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to string을 override 할 거잖아요. 그죠? to string을 선택한 다음에 OK 하면 이제 함수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실수할 일이 없죠. 그래서 simple date format 객체를 만드는데 SDF는 new simple date format을 인자로 넣는데 HMM 이렇게 넣고 locale US 이렇게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simple date format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date string 이것은 SDF에 format 함수를 이용해서 mdates를 요 포맷 형태로 스트링을 생성한 다음에 이걸 리턴하면 되겠죠. date string 하고 그 다음에 magnitude 하고 그 다음에 details 요거를 문 스트링을 결합해서 리턴합니다. 또 override를 할 거예요. override 이번에는 리스트가 나오죠. 아까 to string을 override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빠지고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equals 할 거예요. equals를 하면 코드가 이제 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if obj instance of 그죠? 그 다음에 earthquake이면 어떻게 해요? return earthquake인데 obj를 earthquake에 캐스팅한 다음에 get id를 해서 그것이 content equals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mid하고 content equals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면 return false return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earthquake 클래스를 다 만들었어요. 저장은 Ctrl S 하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뭔가 하면 이제 earthquake는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몇 개의 상수 값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demands xml 이걸 이제 저장을 할 텐데 이건 다 배웠죠. 그래서 dp라는 건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이고 activity horizontal margin이나 text margin 이런 값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demands xml을 value 폴더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리소스가 있죠. 여기 보면 리소스가 있어요.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value가 있죠. value를 클릭해 봐요. 클릭하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새로운 XML 파일을 만들 거예요. demands.xml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values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new가 있죠. new를 선택하면 쭉 아래쪽 가면 XML이 있어요. XML을 가면 values XML 파일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XML 파일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뭘 적어줄 거면 demands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finish 버튼을 누르면 demands.xml 파일이 생겼죠. 이게. 그래서 확장자.xml은 안 적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핑을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이렇게 적으면 XML에서 요 안에 있는 것은 커멘트예요. 그래서 꺽쇠하고 느낌표 다시 하면 커멘트 시작입니다. 그래서 default margins 이게 이제 코멘트 이건 다 무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적어주고, 이제 값을 적습니다. demand 값을 적을 거죠. 그러면 name을 적으라고 딱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activity horizontal margin 이걸 선택을 하는데, 요 값은 16dp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죠. 두 번째, 또 demand 할 건데, name은 activity vertical margin 이렇게 적어줘요. 딱 닫으면 바로 닫는 게 나오죠. 16dp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demand 해요. 그 다음에 text margin 이렇게 하는데, 닫으면 16dp 해서 이렇게 demands.xml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만들 게 요 새로운 또 XML, 레이아웃 XML을 하나 만들 텐데, list item earthquake XML. 우리가 뷰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항목 하나가 나오죠. 요 항목을 나타내는 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 프레임 레이아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뷰는 뷰가 있고 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뷰 그룹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뷰고, 이 그냥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뷰들이 있겠죠. 이 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뷰 그룹이 있어요. 뷰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뷰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뷰가 있는데, 뷰 그룹은 자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 어떤 뷰를 만들 때 임의의 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식이 하나 있죠. 텍스트 뷰 하나 있고, 여기에 들어갈 텍스트 뷰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ayout with match parent라는 건, match parent가 누군가요?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부모죠. 그 부모와 크기가 같게. 근데 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match pare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match parent는 여기 있는 linear layout이라는 게 있어요. 이 linear layout 크기와 같게, 이런 말입니다. 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앱의 구조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linear layout이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그 다음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제일 바깥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프레임 레이아웃,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 컨텐트라는 건 이 뷰를 화면에 표시하기에 적당한 크기, 높이는 그 글 텍스트를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margin은 여기 demand 텍스트 마진이라고 돼요. 이 마진 뭐죠? 요겁니다. 요값 16포인트 dp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기 있는 텍스트 어피어런스 리스트 아이템에 정의되어 있는 값들을 다 따라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리스트 아이템 earthquake.x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에 레이아웃이 있죠. 레이아웃을 클릭한 다음에 한번 열어볼까요? XML 파일이 하나 있어요. 액티비티 메인 하나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XML이 있죠. 여기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xml은 빼고 나머지를 이제 적어주는데, list item earthquake이죠. list item earthquake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 아이템 earthquake이 만들어져. 이 파일의 이름은, 리소스의 파일 이름은 변수 이름으로 써도 괜찮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언더바 가능하고, 문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데 디폴트가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자식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식으로 텍스트 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뷰를 만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레이아웃 width하고 레이아웃 height예요. 그래서 이건 적어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match parent, 그 다음에 레이아웃 height는 wrap content 이렇게 이제 적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적어주라는 거죠, 옵션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id를 우리가 이제 만들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를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코드에 이게 등장해야 되겠죠. id라고 이렇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d의 이름은 list item earthquake details 이렇게 이제 id를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마진을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마진을 적어주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그 적어준 거 있죠. 텍스트 마진 리소스 아까 심플 밸류즈 만들 때 적어줬죠. 그걸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어피어런스 요거를 적어주는데 이것은 텍스트 어피어런스 리스트 아이템 이걸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닫으면 돼요. 슬래시 하면 닫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래그먼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earthquake list fragment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액티비티 안에다가 프래그먼트 형태로 이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여기 보면 Java라고 있죠. Java를 클릭해요. 그래서 여기 Com Professional Apps Android 이 패키지를 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Earthquake가 디폴트로 만들어졌던 메인 액티비티, Earthquake가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니까 New를 선택하고 Java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은 Earthquake List Fragment 이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스펠이 틀리면 책하고 달라지니까 잘 스펠링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는 프래그먼트로 할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에 이 프래그먼트가 내부적으로 지진 데이터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진 데이터를 정의할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earthquake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m earthquakes 그래서 new array list에 여기에 earthquake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진 데이터를 저장할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arthquake list fragment의 생성자,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 on create를 override 해야 됩니다. 그래서 override 이걸 선택하면 여기서 이제 on create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죠. 상위 클래스 프래그먼트에 굉장히 많은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 create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on create에 대응되는 요 맞는 것들이 쭉 노랗게 표시되죠. 근데 요 세 번째 거 요겁니다. 그래서 요 on create를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이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걸 다 만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cycler view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recycler view를 만들어야 되는데 recycler view를 만들려면 recycler view를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recycler view가 들어있는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되는 서포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돼요.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냥 recycler view라고 타이핑하면 자동으로 입력도 되는데 손으로 한번 넣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클래스 그냥 쓰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 gradle 있죠. grade를 클릭합니다. grade를 클릭해서 여기 build.gradle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앱도 있죠. 여기 모듈 앱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듈 앱 모듈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여기에 dependencies라는 게 있고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implementation 하고
com.android.support 하고 recycler view 버전 번호가 이렇다라는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com.android.support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해보려면 한번 실행해 보면 돼요. 실행하면 컴파일을 다 할 테니까. 그래서 run 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가 이쪽 편에 메시지가 계속 보여요. 이쪽 편에 메시지가 계속 보이니까 이걸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도 지금 뜨고 있죠. 그래서 잘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잘 됐어요. 이건 아까 전에 실행했던 내용이네요. 다시 earthquake이 뜰 겁니다. 인스톨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헬로 월드가 뜰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여러분들 빠르면 이보다 더 빨리 뜰 겁니다. 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류가 없다. 중간중간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내가 지금 코드를 잘 짜고 있는지 검증이 됩니다. 그럼 아까 프래그먼트를 만들었죠. 아까 만든 프래그먼트에 여기서 프래그먼트를 만드는데 그 프래그먼트를 뭘로 채울 건가 하면 이걸로 채울 거예요. 이 뷰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로 프래그먼트 안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래그먼트에 채울 리사이클러 뷰가 어떤 형태로 채울 건지를 XML 파일로 이렇게 기술한 다음에 이걸 인플레이션해서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그 프래그먼트에다가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드는 거 아까 리소스에서 레이아웃 만드는 거 해봤죠. 여기 레이아웃에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하면 아래쪽에 XML 있죠. 여기서 레이아웃 XML 이걸 XML 파일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XML 파일의 이름은 뭘로 적어줄 건가 하면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fragment earthquake list라고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finish 하면 이제 나오겠죠. 디폴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뷰를 우리 이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리사이클러 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android.support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 리사이클러 뷰를 처음부터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 하면 뭐 나오죠. 여기서 리사이클러 뷰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데 여기는 옵션을 이제 계속 넣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아이디부터 넣어보죠. 순서는 뭐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도 관계없는데 나는 이제 책하고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도 하나 더 만듭니다. XML 네임스페이스를 앱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페런트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는 16dp.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마진 라이트는 16dp. 그 다음에 앱의 레이아웃 이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안에 자식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닫아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사이클러 뷰를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earthquake list fragment 클래스가 있었죠. 이 클래스에 on create view method에 요걸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 방금 만들었던 XML 파일을 가리키는 리소스 아이디죠. 그걸 주고 요 뷰 그룹 이게 이제 부모예요. 부모가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프레임 레이아웃 프래그먼트죠. 프래그먼트. 요 컨테이너 뷰에 대한 요 인자를 받은 걸 그대로 인자를 줬죠. 그래서 이게 방금 만들었던 XML 파일을 인자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해서 이 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뷰를 리턴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했던 뷰를 리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아까 우리가 코드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earthquake list fragment 있었죠. 여기 on create 이걸 수정하라는 거예요. 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 fragment에 해당하는 뷰는 방금 만들었던 XML 파일을 인플레이션 하면 되니까 일단 뷰를 하나 만드는데 뷰는 inflator 인자로 받은 아니죠. 이게 아니군요. on create를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 다시 override에 on create view를 만들어야 됩니다. on create view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view는 inflator 인자로 받은 inflate에 inflate 함수를 부르는데 여기에 리소스 아이디가 r.layout. 뭔가 하면 fragment earthquake이죠. 그래서 요거죠. fragment earthquake 이걸 인자로 받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인자로 받고 false 이렇게 넣어줘서 뷰를 만듭니다. 그 뷰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리턴 스페이트죠.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좀 엔터를 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안 예쁘네, 그죠? 자, return view 해서 여기서 만든 인플레이션에서 만들었던 뷰를 create 뷰를 만드는 것을 on create view에서 이제 불렀습니다. 다음은 activity main 클래스 있죠. XML 있죠. activity main XML을 activity earthquake main XML로 이름을 변경할게요. 변경할 때 그냥 이름 어떻게 변경하는가 하면 리팩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리팩토링을 하면 한 번에 알아서 다 바꿔줍니다. 일일이 내가 코드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리팩토링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리팩토링 하는 예를 한번 보면
뭘 바꿀 건가 하면 액티비티 메인 얘를 바꿀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액티비티 메인을 액티비티 earthquake 메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요. 쭉 가다 보면 refactor라는 게 있어요. refactor라는 게 있죠. 그래서 refactor 하는데 rename이 있어요. 그러면 rename을 하면 뭘로 이름을 바꿀 거냐? 이제 액티비티 메인이 아니라 액티비티 earthquake 메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바꾸면 refactor 합니다. 바꾸면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액티비티 가봅니다. 메인 액티비티 가보면 이게 원래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바꾸면 덩달아서 바꿔야 될 것도 싹 다 바꿔주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 리팩터의 이름을 바꾸는 걸로 바꾸면 알아서 한 번에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 액티비티 earthquake XML을 이제 여기에 가서 이걸 원래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건가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을 가지도록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걸 내용을 다 지웁니다. 이걸 다 지우고 다 지웁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을 우리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지워도 되는데 괜히 지웠네요. 그죠? 안드로이드 적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잘못됐어요. 여기 하면 안 되는데. match parent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여기 S가 빠져가지고 S를 넣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메인 액티비티를 지워버렸잖아요. 헬로 월드가 출력하는 걸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 빈 깡통만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run 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AVD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가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에다 뭘 붙일 건가 하면 프래그먼트를 붙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래그먼트를 붙이는 코드를 이제 작성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earthquake의 메인 액티비티 있죠. earthquake 메인 액티비티에 이제 코드를 넣어야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를 earthquake 메인 액티비티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요걸 바꿔도 되고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리팩토링 합니다. 여기서 리팩터에서 리네임 해요. 리네임을 선택을 하면 묻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꾸면 돼요. earthquake main activity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파일 여기 파일 이름까지 여기 파일 이름까지 싹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그죠? 클래스 이름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클래스 파일 이름 얘를 사용하는 곳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방금 만들었던 거기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넣는 코드를 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처음에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tag list fragment라는 상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객체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earthquake list fragment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on create에서 여기에 지금 프래그먼트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 객체를 일단 넣습니다.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함수를 불러가지고 프래그먼트 매니저 객체를 얻죠. 얻은 다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say 요 변수가 null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onStop에서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UI 상태 정보가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불릴 때죠.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만듭니다.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시작해야 되니까 프래그먼트 매니저 객체로부터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commit now 해서 커밋 해야 되겠죠. 요 사이에다가 프래그먼트와 관련된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래그먼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코드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arthquake 프래그먼트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earthquake 프래그먼트 객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다가 add 합니다. 그래서 r.id.main activity 여기다가 에다가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m earthquake fragment 객체를 태그 리스트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하고 요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추가를 하고 이름이 좀 메인 액티비티 프레임인데요. 이름을 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earthquake activity main에 가보면 이름이 잘못됐는데 이걸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름을 이렇게 고쳐요. refactor 해서 rename 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요 끝을 frame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치면 여기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도 고쳐져 있죠.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onStop에서 UI 상태 정보를 저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earthquake fragment 객체가 이미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찾아서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fragment 매니저 객체 find fragment by tag으로 찾아요. 그죠? 그래서 tag list fragment 이렇게 해서 찾아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Recycler View Adapter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Recycler View Adapter를 만들어야 어댑터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 어댑터에 해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리사이클러 뷰가 있으면 리사이클러 뷰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오브젝트로 어댑터가 있다 그랬죠. 이 어댑터에게 요청을 하면 얘가 뷰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면 그 뷰가 여기 이제 붙는 거예요. 그죠? 그 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성자고, 그 다음에 on create view holder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뷰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뷰를 만들어서 그 뷰 홀드에다가 그 뷰를 담아가지고 리턴해주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뷰 홀더를 특정 포지션에 이제 바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earthquake 객체를 그 earthquake 객체 요 리스트에서 earthquake 객체를 얻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스트링을 문자를 details view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요 지금 그 뷰를 가져다가 요 뷰 홀더에 보면 뷰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죠? 홀드 안에 뷰가 들어 있는데 이게 재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 뭘로 재사용하는가 하면 요 위치에 있는 포지션 위치에 있는 지진으로 바꿔 끼워서 재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바꾸기만 하면 이 뷰에서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코드가 on bind view holder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et item count는 그 리스트 지금 지진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리턴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view recycler 뷰가 있으면 얘가 어댑터한테 뭘 얻어주는가 하면 뷰 홀더를 얻어달라고 홀더를 리턴해 달라고요. 뷰 홀더를 리턴해 달라고 하는데 몇 개를 리턴해 얘가 몇 개를 리턴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함수가 get item count고 얘가 리턴해 달라 그러면 얘는 뷰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리턴하는 게 이게 10,000개다 그러면 뷰 홀더를 10,000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뷰 홀더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크기만큼의 뷰 홀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뷰를 담아요. 뷰 홀더가 뷰를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리턴하는데 여기서 이 뷰를 사용할 때 뷰 홀더는 이제 일정한 개수로 리턴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붙일 때 이게 몇 번째 지진 데이터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뷰에 해당하는 그 몇 번째 해당하는 지진 데이터로 이걸 내용을 채워놓으면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뷰는 재사용했다는 거죠. 새로 뷰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뷰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코드가 여기 있는 앞장에서 봤던 이 코드가 내용을 바꾸는 코드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처음에 뷰를 만들어야 재사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처음에 뷰를 만들 때는 XML 파일, 요 XML 파일을 가지고 inflation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한 뷰를 생성해서 뷰 홀더를 만든 다음에 그 뷰 홀더에 넣어가지고 뷰 홀더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부 클래스로 뷰 홀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뷰 하나를 담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를 가리키는데 요 뷰는 요 이제 그 XML로 정의했던 그 지진 데이터 아이템 하나를 나타내는 그런 XML 파일이었죠. 요 안에 텍스트 뷰가 들어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있죠. 그 텍스트 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하나 뒀어요. 디테일스 뷰라는 걸.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요 earthquake는 어떤 지진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뷰 홀더 객체 뷰를 만들면 먼저 상위 클래스의 뷰를 설정을 하고 페어런트 뷰도 뷰로 만들고 디테일스 뷰는 그 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에 대한 값을 리턴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toString도 오버라이드해서 문자를 이렇게 이제 리턴하도록 하고 있는 클래스가 뷰 홀더 클래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가 earthquake recycler view adapter 클래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에서 자바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earthquake recycler view adapter 클래스를 만들어요. 근데 상위 클래스로 뭘 하는가 하면 recycler view에 있는 어댑터를 만들 텐데 여기에 earthquake recycler view 어댑터에 view holder를 만들 거예요. 근데 view holder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납니다. view holder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내부 클래스로 public class view holder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view holder는 상위 클래스로 recycler view의 view holder로 해서 view holder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면 여기 지금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 지금 멤버를 두 가지를 세 개의 멤버를 만들죠. final view, final 붙이면 한번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는 거죠. final text view details. 그 다음에 public earthquake 만들어요. 그 다음에 view holder에 슈퍼에 여기 view 아이템 책하고 똑같이 하면 여기 이제 리팩터링 해봅니다. 리팩터 이름을 교재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걸 view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arent view는 view로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details view는 find view에 view 안에 있는 find view by id로 찾아요. 그죠? id list item earthquake details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요 말은 find view by id라는 것은 view에서 이걸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view 안에서 요 id를 가지는 뷰를 찾아라. 그러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있었을 텐데 그 텍스트 뷰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toString도 하나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override에 toString을 details 외에 텍스트 그래서 뷰 홀더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3개의 함수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기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의 클래스를, 3개의 메소드를 이제 정의해야 되는데, 먼저, 변수부터 한번 만들어보죠. private view에, final list earthquake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생성자에서 반드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public earthquake recycler view adapter의 생성자 인자로는 리스트에 earthquake를 인자로 받아서 요거를 earthquake로 세팅을 하면 생성자에서 파이널 변수는 반드시 생성자에서 세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on create view holder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뷰를 inflation 해야 되겠죠. 그래서 뷰를 inflation 합니다. 그래서 layout inflate에 from 뷰 그룹으로 하지 말고 이걸 parent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변수 i로 하지 말고 의미가 있게 이렇게 이제 바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텍스트를 얻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얻어야 그 컨텍스트로부터 뭔가를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컨텍스트를 얻은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 inflate from 여기서 .inflate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r.layout.list item arcade 이걸 이제 가지고 inflation 합니다. 그래서 false 이게 너무 길죠? 그러니까 저 중간에 한번 엔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뷰를 만들어서 그 뷰를 리턴하면 돼요. 그죠? 뷰 홀더를 만들어서 리턴해야 되니까 new 뷰 홀더를 만들어서 뷰를 인자로 넣어서 리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 bind view holder를 만들어야 되고 get count를 만드는데 get count부터 할까요? get item count는 earthquake list 있죠? earthquake 요거에 크기를 리턴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총 표현해야 될 지진 데이터 개수만큼 뷰를 만들어서 리턴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n bind view holder에서는 홀더에 이게 이제 뷰 홀더라고 했는데 교재하고 같게 하면 이거는 홀더라고 해야 되고 i는 포지션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더에 earthquake 요 변수는 지금 earthquake 요거에 get position 이렇게 해서 지진 데이터는 요 지진 데이터다. 이 뷰 홀더가 표현해야 될 지진 데이터는 요 지진 데이터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홀드에 details view 있죠. 텍스트 뷰 거기에다가 글자를 이걸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 earthquake에 get position 해당하는 요 지진 데이터의 리스트에서 요 지진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지진을 꺼내서 그걸 스트링으로 바꾼 걸로 details view를 세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recycle view adapter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recycle view adapter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고 다음 작업을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이걸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recycle view가 있어요. recycle view가 있고 여기 이제 recycle view adapter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recycle view adapter의 reference를 얻는 코드가 필요하고 이제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만드는 것이 earthquake list fragment 클래스에다가 이걸 만들어 넣어요. recycle view 어댑터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recycle view에 해당하는 것을 reference를 요걸 가리킬 거예요. 요 변수는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그 안에 recycle view가 있죠. 그 recycle view id가 리스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 변수가. 그런 다음에 on create view에 이 둘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이 둘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것은 여기 보면 리사이클러 뷰에 set adapt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 코드가 바로 요걸 한 겁니다. 리사이클러 뷰가 어댑터 객체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arthquake list fragment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변수를 이제 선언해야 되겠죠. 변수를 recycler view를 가리키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private recycler view를 가리키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earthquake recycler view adapter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earthquake adapter를 만듭니다. new earthquake recycler view adapter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on create view에서 on create view 여기 있죠. on create view에서 recycler view의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recycler view는 값이 뭐냐 하면 recycler view는 인플레이션 된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죠. 그 view에 들어있어요. 그죠? find view by id 해서 r.id.list 이렇게 해주면 recycler view에 대한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on create view에 on view created 요거죠. 요거를 on view created에 인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왔죠. 넘어오면 여기 지금 값으로 컨텍스트 일단 작업을 하려면 컨텍스트 객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view에 get 컨텍스트 객체를 얻고 그 다음에 recycler view에 set layout manager 레이아웃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넣어 줘야 됩니다. linear layout manager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넣어줘요. 그리고 recycler view에 adapter를 지정해야 됩니다. set adapter를 지정하는데 여기서 만든 adapter를 recycler view에 지정을 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제 두 개가 지금 리사이클러 뷰하고 어댑터하고 연결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진 데이터가 여기 있죠. 지진 데이터가 새로운 지진 데이터로 바뀌게 되면 요걸 설정하는 값, 요거 새로운 지진 데이터로 설정하는 어떤 변수 메소드를 이제 만들 텐데 그 메소드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메소드 set earthquak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인자에 들어있는 요 인자로 넘어온 요 리스트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인자로 받은 거에 새로운 지진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댑터가 갖고 있는 지진 데이터가 있는데 지진이 더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set adapter 하면 여기다가 인자로 넘어온 이 지진 데이터를 이 리스트에 추가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로 받은 요 리스트에서 earthquake를 꺼내는데 여기 원래 지진 데이터가 있고 추가하려고 하는 지진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는 이번에는 실습을 안 할 거지만 코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데 뭐 1시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든지 10분마다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하루 동안의 지진 데이터를 리턴해 줘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진 데이터 리스트에 이미 있는 것도 여기 가져온 것에 보면 이미 일부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것은 여기에 뷰에다가 추가할 필요가 없고 없는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있는지 지진 데이터가 이미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지진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어댑터한테 이 새로운 지진 데이터가 추가되었다라고 알려줘요. 이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새로 추가된 지진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그게 이제 notify item inserted라는 걸 불러주면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방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던 earthquake list fragment 클래스에다가 이제 코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public void set earthquake 의 list earthquake 이 리스트로 들어와요. 그래서 earthquakes 이렇게 들어오면 이 모든 인자로 받은 이게 리스트를 돌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earthquake에 earthquake에 earthquakes죠? 예, 존재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earthquake이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add 합니다. earthquake를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earthquake 어댑터에 notify 합니다. 아이템 insert 되었다라고 notify 해요. 그래서 그런데 뭘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가 하면 이 어댑터가 가리키는 몇 번째 데이터가 바뀌었다라고 넣어준데 몇 번째 데이터를 찾는 것은 이렇게 찾아요. 여기 earthquake 리스트에 추가한 earthquake이 몇 번째, 인덱스가 몇 번째냐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earthquake fragment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지진 데이터를 가짜 2개를 한번 넣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진 데이터를 넣어 보는 이것은 earthquake main activity예요. 여기서는 안 적어졌는데 earthquake 여기 있는 main activity earthquake main activity 있죠. main activity 이 클래스에 요걸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진 데이터를 2개 만들어서 넣습니다. 여기 지진 데이터를 2개 만들어 넣죠. 2개 만들어 넣고 그 2개 만든 이 리스트를 방금 작성한 set earthquake quakes라는 메소드 방금 만들었죠. 그게 인자로 넣어주면 이 지진 데이터가 화면에 쫙 그려집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earthquake main activity 있죠. main activity 갑니다. 그래서 main activity에 on create 있죠. on create 제일 뒤에다가 추가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day 날짜는 이게 모호하죠.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임포트를 할 때 자바 ut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캘린더 객체에 get instance get time 하면 현재 시간이 얻어져요. 이제 현재 시간이 얻어지면 리스트 earthquake 리스트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dummy quakes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사이즈는 0개짜리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dummy quakes에 add를 해요.
첫 번째 지진 데이터는 earthquake 객체를 생성하는데, 첫 번째는 인덱스는 제로고, 그 다음에 시간은 현재 시간이고, 그다음 장소는 산호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 그 다음에 진도는 7.3이고, 그 다음에 이 디테일 뭐 링크는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 하는데 earthquake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id인데 id는 1이고, 시간은 now고, 장소는 LA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없고, 진도는 6.5고, 링크는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earthquake fragment에 set earthquakes의 인자로 더미 객체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진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한 다음에 run 앱을 하면 이건 아까 전에 이제 실행했던 거죠. 컴파일이 일어나겠죠. 자, 인스톨 중입니다. 지진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